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2017 타경 55446,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키왕짱 옥션으로 물건 설명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입찰자가 많은 물건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샀는가 못 샀는가 뭐 이런 것까지 굳이 뭐 남의 자기들이 이제 돈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입찰하는데 남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부동산이란 거는 또 이렇게 살 때는 언뜻 잘못 산 듯해도 얼마나 더 오래 보유하느냐, 또 어떤 호재가 오느냐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팔자가 바뀌는 것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이 6.25 때도 그랬지만 거의 뭐 100년 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50년 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올랐고 10년 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올랐다. 20년 전에 비해서도 올랐고 부동산은 계속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이제 떨어지네 마네라는 말이 있었던 게 이제 2008년인가 그때죠. 2008년에 뭔 말이 있었냐면 2013년인가 15년에 인구 절벽이 와서 2015년부터는 확실하게 부동산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언론이라든지 기타 기사를 많이 검색해 보시면 그런 내용이 많다란 걸 아실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그 나라의 국경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갈수록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죠. 지금 대한민국에도 시골에 어떤 공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쪽의 가격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인구의 어떤 그 노령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 각자 세대가 흩어졌죠. 옛날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큰 그 핵가족이 아니고 뭐죠? 대가족 제도여가지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부터 작은 소형 아파트들이 뜬다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핵가족화되고 소형 아파트가 오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시절이 10년 전쯤 되죠. 그거는 너무 이제 맞았죠. 그러나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부동산이 오른다. 많이 모여있는 곳은 오르고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된 곳은 오른다. 도로 따라가고 지하철 따라간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정설이다 이게. 그러나 지하철 인근이라고 다 오르냐? 자, 오르는 건 좋다 이거야. 학문적으로 오를 수는 있는데 내가 사놓고 안 오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사놓고 올라야 오른 것이지. 그러니까 오르는 경향이 있는 거하고 내가 사서 이익을 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대로 사는 어떤 소매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싸게 사는 시장에서 부동산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더 낮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소매에서 부동산을 사서 이득을 보는 경우를 기대는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내가 가진 돈의 어떤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은 도매로 사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이죠. 자, 도매로 살 때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고 양도세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고 최근에 말한 것처럼 재건축 그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어떤 제도에 또 어떤 한계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분양권을 옛날에는 전매를 허용했지만 이제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고 그 조정지역 내에서의 분양권을 판매할 때는 무조건 50%를 때려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제한들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시장에 들어오더라도 조금 더 현명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규제가 좁다, 규제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좁다라고 보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관악산에다가 깃발 10개 꽂아놓고 이 깃발 닿으면 죽어라고 백날 얘기해도 우리가 아무리 가도 깃발이 10개 닿지 않죠. 즉 태평양에다가 규제라는 어떤 그 쇠 기둥을 한 10,000개 박아 놓는다고 한들 그 10,000개의 기둥이 보이겠습니까?
너무 넓다. 그래서 경매나 부동산으로 이렇게 보이는 어떤 영역이 굉장히 넓은데 어떤 규제라는 것들이 촘촘하게 된 곳이 있고 촘촘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촘촘한 것처럼 보여도 촘촘하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그 독일하고 전쟁할 때 첩보전을 하게 되면 그 턱 밑에서도 어떤 그 첩보전을 하고 전쟁도 하고 전략도 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경비가 삼엄하다고 해서 옛날에 뭐 데모를 할 거를 못한 것도 아니고, 다 삼엄한 와중에 민주화 운동도 했듯이 모든 이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신DTI가 오늘부터인가 규제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벌써 이제 오늘 신문에가 그러더라고요. 근린상가 쪽으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택이 이제 이 정부든 다른 정부든 모든 것의 그 어떤 그 대출의 상당 부분은 가계대출이고, 가계대출의 상당수는 이제 그 어떤 주거에 대한 어떤 대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로 풀린 어떤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거용을 규제하는 거가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상업용을 규제하기에는 특별한 어떤 단서나 규정이 없고 상업용의 대출이라든지 기타 규제를 하기에는 우선적으로 더 급한 주거용에 대한 규제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하는 거가 순리에 맞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규제가 느슨한 지역이 상가나 기타 등등이다. 그 다음에 개인들이 법인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개인들의 규제가 당연하게 우선순위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법인을 만드십시오. 초기부터 사업자를 만드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전부터 했던 소리를 최근 들어서 또 하게 되는 참 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은 1학년 선생님이다 그러면 들어오면은 기역 니은 쓰게 하고 아야어여부터 가르쳐야 되고 가나다라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 1학년짜리 2학년짜리 초등학교 선생님은 10년이고 20년이고 맨날 가나다라 가르치고 앉아 있는 거죠. 덧셈 뺄셈 가르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대신에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주니까 너무 감사한 말이지만 선생의 어떤 개인적인 운명으로 본다면은 정말 유치찬란한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가 안타깝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선은 이 본건 같은 경우는 보시죠. 용산구 서계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서계동에 있는 물건이고 여기 초록색 뜻이죠. 서계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서계동, 여기 지워지네. 자, 2017 타경이 55446 사건이고요. 1월 30일 날 낙찰된 사례입니다. 그죠? 서울 서부지방법원. 자, 서계동은 서울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에서 했네요. 자, 이렇게 보면 요 상가거든요. 요 상가. 그 다음에 요거 사진부터 볼까요? 아니다. 낙찰부터 볼까요? 첫 건이 9억 5,600이었고, 신건에서 72명이 무려 붙어서, 낙찰자는 개인이고요. 14억 3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4억 3천.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9억 5천짜리인데, 14억을 썼으니까 거의 5억 정도를 더 올려 쓴 사례가 되겠네요. 5억 정도를 더 올려 썼습니다. 사진 볼까요?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작지? 자, 보시죠. 잠깐만요. 설정을 조금 다시 할게요. 설정을 너무 크게 된 것 같아. 1, 2, 3, 4. 110%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껐다 켜볼게요. 다시 껐다 켜고 이게 확대가 화면이 너무 작아서 못 쓰겠어요. 어딨냐? 여기 나왔네요.
옆에 세입자가 문을 쿵쿵 닫고 다니네요. 자,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고요. 안에 보세요. 길 건너죠? 이렇게 보면 이 건물 전체가 아니에요. 요 건물은 여기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도죠. 그러니까 여기만이에요. 이 화살표 돌아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육교에 가려져 있죠. 자, 요런 상태. 이 건물 여기 옥상이고요. 어때요? 집이 좋습니까? 너저분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서울역 인근이 개발이 촉진되는 지역이 중에 하나인데 너무 땅값이 높아서 사실상 서울시장의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개발 계획들도 미리 추진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자리를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평당가가 워낙 세기 때문이죠. 여기 집을 보면 지하 상가죠. 지하에 이렇게 여기 쌓아놓은 거 뭐예요? 이게 천입니다. 천 원단.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이제 봉제 공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봉제 공장. 여기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좀 너저분하죠. 그죠? 여기 다 봉제 공장이고 뭐 어쩌고 이런 데예요. 요런데 건물이 과히 좋아 보이진 않죠. 워낙에 이제 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이. 자, 이 집은 이렇게 생겨 먹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리면, 9억 5,600 정도 된 게 14억에 낙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는 83년도. 보이시죠? 83년도예요. 83년도니까 93년, 2003년, 2013년이니까 거의 35년 정도 된 건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낡을 만큼 낡은 지역이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지만 감정가가 9억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토지만 그러니까 이제 평당가는 이게 이제 3,600, 한 4천 정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평당가는. 그죠? 왜냐하면 대지가 22평밖에 안 돼요. 22평 정도 되는데 이제 땅 가격이 한 9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600, 4천 정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우리 킹왕짱 옥션은 임차인 현황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쭉쭉쭉 그어 놓은 것들은 선순위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노란색 2017년 7월 이미 경매인데 여기가 보면은 사업자 등록 2014년, 2016년, 2017년 3월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7월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이시죠? 마우스 움직이는데 그래서 사실 요거랑 이렇게 비교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제 제가 이제 늘 요거를 귀찮으니까 그냥 선순위로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노란색으로 칠해주시오 라고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후순위자는 볼 필요 없어요. 임대차 관계에서는. 그래서 선순위자를 이렇게 보시면 2014년, 16년, 17년 이렇게 윤여근, 임영애, 조옥수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보면은 보증금이 200, 1000 이러기 때문에 여기 낙찰자가 전액 인수하더라도 실제로 인수할 게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 건물은 거의 다 지금 세가 차 있고 현재 월세 보증금의 합계가 3,000 정도 안 되고 2,900이죠. 그 다음에 월세가 이제 한 37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거죠. 지금 370인데 여기 보면은 77만원 요런 것들은 보면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70이 아니고 370보다 조금 더 저렴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낙찰받고 나서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는 저는 이제 오늘 이슈가 아니고 제가 조사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물건의 외형을 갖고 있고 이 물건이 72명이 붙을 만한 일인가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70명이라는 사람이 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적어도 이 지역에 어떤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개발 호재가 항상 그래요. 호재가 있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아야 돼요. 자, 개발 호재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개발 호재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제가 저희 킹왕짱 옥션에
그 공지사항에 적어놨는데 어디 여기 아닌데 부동산 소식란에 제가 우선은 적어놨습니다. 보면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파동, 중림동, 회원동, 소공동 일대라고 하는데 어디가 청파동, 중림동, 소공동, 회원동이냐 요거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쭉 사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목적물이 여기 지금 제 손에 대고 있는 이 청파동 여기에요. 여기가 서계동 뒤에가 여기가 앞에가 서계동이고 뒤가 청파동인데 지금 이 삼각형 지역은 서계동인데 여기에 왜 이렇게 됐죠? 자, 중림동, 소공동, 회원동 여기 지금 여기 손이 도는 이 삼각형 지역 있죠? 서울역 맞은편에 새길로 올라가는 이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서계동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셔야 되고 중림동은 조금 번화하죠. 아무래도 개발이 돼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림동이 그 단가가 더 셉니다. 그 다음에 소공동 있고 회원동 있다. 이렇게 쭉 보시죠. 여기 있다. 서계동이 지금 여기 삼각형 지역이죠. 서계동 지구단위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 보면은 보시면 어떠세요? 아현동이니 만리동이니 뭐 북아현동이니 남대문 시장 회원역이구나 여기가 그죠? 회원역, 시청역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가 염천교, 여기가 서계동 봉제업체입니다. 서계동 서계동 봉제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염천교 그죠? 그 다음 남대문 아동보 뭐 여기 등등등이 있습니다만은 도시재생 산업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확대해 드릴게요. 서계동은 뭘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봉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자, 봉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이 많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많이 오르는 지역에서 봉제 산업은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 재생 산업의 어떤 요구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부동산의 시세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왜냐면 깔끔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도시 재생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적인 면을 안정시키는 거가 더 이익이 큰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보면 살아나는 지역 경제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띄우겠다가 아니고 여기에 어떤 지역의 어떤 특징들을 주겠다는 거죠. 봉제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회원동은 게스트하우스가 많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그죠? 남대문 회원동 지역이고 서울역에서 회원 가고 서계동은 요 서울역 뒤쪽이네요. 그죠? 네. 녹음을 1차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진짜 녹음 중에 원래 이제 지하를 녹음실을 가면 딱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뭐든 항상 좀 게으름증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보면은 간혹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어. 이렇게 막 그 책상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어떤 그 이제 스님이죠. 진짜 스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 머리를 깎고 들어오는데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거야. 지방처럼. 그래서 내가 벙쪄가지고 이렇게 찌려보니까 확 죄송하다고 도망을 가는데 내가 보니까 이 동네에 있잖아요. 그 상가들은 문을 이렇게 똑똑 두들기고 뭔 용건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뭔 그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애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문단속 필수. 그죠? 좀 전에도 보니까 우리 직원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해가지고 내가 나가보니까 생뚱맞게 뭐 빨래할 게 있냐는 식인 건데 뜬금없는 일이죠. 뜬금없는 일이죠. 보통 이렇게 용건 묻다가 사람 없으면 뭐 물건 훔치고 이런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딱 증거는 없으니까 뭐라 안 하고 알아서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방송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확 끊기네요. 자, 우선은 이 서계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고, 서계동에 이런 건물이 하나 있다. 그런데 요게 22평밖에 안 되는데 14억이라는 돈에 낙찰을 받아갔다, 누가? 송진수란 사람이. 자,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는 거냐?
보면은 이게 평당가가 6,700인가 6,500대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얼핏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평가할 때 6,500을 주고도 70명이나 붙었다면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떤 이익을 보고 투자했을 거 아니겠냐. 그럼 그 이익이 뭐냐를 이제 찾아보는 게 우리의 이제 일이죠. 그럼 첫째 이익 중에 하나가 월세가 370이다. 요거는 지금 공실이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면 370 중에는 여기 보면 77이 있는 걸로 보여져서는 아마도 그 뭐라고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거가 신고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370이 아닌 350선만 이렇게 본다고 하면 14억의 낙찰 받고 예를 들면 매월 350, 70을 받는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한 4%,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3%. 14억에 사가지고 이전비를 주고 나면은 이전비가 상가니까 5% 정도 된다고 보면 14억에 5%면은 한 7천만 원 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억 3천에 샀으니까 내가 들어간 돈은 한 15억 정도 된다라고 보면은 15억 투자해서 아니 그냥 아예 이전비는 떼고 14억에 낙찰 받았으니까 14억을 해놓고 1년에 10%면은 얼마입니까? 1억 4천 버는 거죠. 한 달에 1200 정도, 1000만 원 정도가 월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370이라고 보면은 1년 내내 해가지고 하면가 한 4% 안쪽이 되는 거죠. 자, 계산 때려볼게요. 계산해볼게. 14억 3천. 우선 370을 올 곳이 다 기라고 보죠. 그러면 370 곱하기 12는 4440입니다. 그럼 나누기 14억 3천. 그러면 3.1%네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 연간 수익률이 3%대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PT나 스파레주 입장에서는 콧방귀도 안 껴야 되는 물건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물건 정도다. 그런데 그 어떤 수익률 자체, 월세 수익률이 형편없는데 이런 물건을 뭐하러 사냐.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거가 80%가 대출이 물론 어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 나올 확률이 더 많죠. 너무 낡아요. 그 다음에 투입 대비해서 보증금 회수되는 거가 지금 보면 2,90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억 단위도 아니에요. 특히 이런 상가는 주거용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전세로 뭐 1억 2억 뺄 공간도 안 나오고 대지 평수도 형편없이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가 안에 그림도 보셨죠? 그거 봤으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순전히 월세로만 빼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월세 수준이 너무 미미해서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자리인데 이게 좋다고 70명이 들러붙었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도대체. 그 원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보면 2017년 말에 수정 가결되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서울역 일대 앞에가 이렇게 보면은 그 고가도로를 가지고 공원처럼 만들었던 행위들이 있죠. 그런 행위의 연관선상에 있는 거다. 연장선에서. 그래서 청파 중림 해연 소공동 일대의 도시재생산업이고 이 지도는 아까 말한 대로 청파 중림 소공 해연인데 청파 요 앞부분의 삼각형 이 자리가 서계동이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서계동의 지구단위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사 뒷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계동에는 봉제 업체가 되게 많이 입주해 있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자체도 이 일대를 뭐 주거용이나 아파트로 막 엄청나게 개발을 해가지고 일대의 어떤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어떤 산업의 일환으로 박원순 시장이 만든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정비라는 개념이 좀 강한 성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놓고 그 이상의 어떤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기가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자리예요. 시세조사 안 해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딨냐 내가 써놓은 게 또. 볼게요. 자, 그렇죠. 여기에서 부동산 소식란에 제가 또 하나 써놓은 게 서울역 서계동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 이제 썼습니다. 서계동 지구단위 계획자를 보면은 지금 제가 캡처본으로 해놨죠.
용산구 서계동의 244번지 일대입니다. 지금 우리 이 삼각형 뾰족한 데가 있죠? 이 뾰족한 데 지금 우리의 목적물은 경매 물건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우스 있는데. 그러나 244번지 일대는 이 일대입니다. 이 일대. 그래서 이 일대를 이제 개발하는 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244번지가 아니죠. 243번지 대인가? 232번지 대네요. 그러니까 244번지 대라고 보면은 거리는 가깝습니다만은 일단 지구 단위 계획에 묶여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계동 지구 단위 계획은 2017년 5월에 확정이 됐고요.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여기 전화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지도를 한번 봅시다. 다음 지도. 지금 요 자리에요, 요 자리. 보이시죠? 보시죠.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서울역 아닙니까? 서울역. 여기가. 그러면 서울역 앞에 서울역 앞에 이렇게 가면 여기가 남대문 소공동이잖아요. 그죠? 남대문. 그런데 이제 서울역 역사 뒤에가 만리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서부역 뒤쪽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자리, 만리시장 쪽인데 요 아래가 만리시장이라고 보이죠. 요 이렇게 삼각형 토지에 해당하는 데가 서계동이에요. 특히 여기가 232번지 대입니다. 그래서 요 일대에 제가 나온 물건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부동산에서는 정말 싸게 산 거예요. 그 자리는요 평당 1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물건 나왔냐? 그랬고 또 다른 한 서너 군데 전화했더니 어떤 데는 이게 거래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대가 오르긴 올랐어도 최근에 나와 있는 물건이 평당 5천짜리가 이 대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5천에. 그러나 그 5천에 나와 있어요. 40평짜리가. 그런데 그게 지금 내놓고는 손이 없어요.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건은 6,500대 정도의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그러면 요 일대가 개발이 돼서 1억이 된다라고 봐버리면 이제 2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5억에 내가 이제 총 들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20억에만 판다면 5억을 보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개인 명의니까 양도세를 낸다. 그죠? 양도세를 이건 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가 아니니까 어쨌든 나중에 5억을 벌면 한 40% 정도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물론 향후에 냈을 때 말하는 거예요. 6에서 42%까지가 이제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1년 내면 40%가 돼버리죠. 1년 안에 팔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또 5억이라는 돈이 시세 차익이 생기면은 한 40% 떼어요. 2억 정도. 그러면 한 3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잘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가 보면은 서울역 그 앞쪽 아니고 뒤쪽이고 이 일대는 봉제 공장으로 개발될 여지가 강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5천만 원짜리도 잘 안 나가고 있고 6천만 원짜리는 지금 부동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에 의하면은 여기는 개발이 될 것까지 감안한 금액으로 산 거예요. 자, 개발이 돼서 상승할 걸 감안한 그 금액대로 구입한 거예요 라고 평가가 더 많습니다. 여기가 1억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크게는 안 팠어요. 6,500 얘기하면은 대부분 이제 저거는 음색을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매매 사례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점을 쳐서 내놓을 수가 없죠. 6,500에 내놓는다고 해서 살 리는 없잖아요. 왜? 지금 본건은 너무 낫지만은 그 임대 수익률이 3%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당장 14억에 샀으니까 14억에 내놔도 안 팔린다는 거죠. 아니면 13억, 12억에 내놔도 안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사람은 수익률은 3%니까 우선은 올려받아서 수익률을 증가시키는데 혈안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에
빚을 봐서 그걸로 인한 시세 상승으로 인해서 나중에 팔든가 수용되는가 이런 형태인데 차라리 어떤 이제 이 안쪽에 보면은 빌라들도 있고 이 안쪽에 단독들도 나와 있는데 단독은 한 4천만 원대까지 지금 나와 있더군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5천 정도, 6천은 조금 개발이 될 거를 감안한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익률이 3%밖에 안 되고 여기에는 지금 6천으로 보기에는 6천 자체가 개발이 어떤 개발 후 상승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500대의 이 물건을 사는 것은 너무 앞서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여기 그 서계동 쪽도 여기 보면은 삼각형 테두리 방향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나래비 쪽, 특별계획구역 쪽은 거의 평당 5천에 속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내놨다가 걷어들이고 내놨다가 걷어들이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물건은 지금 14억에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아까 말한 서울 도시재생산업, 그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같은 걸로는 그걸 기대해서 물건을 샀다. 이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도 건물이 평당 5천짜리가 인근에 건물이 하나 나와 있은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한 6, 7년 이상 들고 있어야 되는 물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1억에 보상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용산에서 옛날에 그 용산의 그 이명박 정권 때 용산이 개발이 완전 붐이 됐다가 용산의 그 임차인들을 갖다가 강제로 탄압하면서 용산 개발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때가 평당 1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용산 그 핵심 지역이죠. 여기는 이제 핵심 지역이 아니고 뒤편 지역이죠. 그리고 봉제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어떤 큰 시세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고 14억 3천을 써서 그 돈을 가지고 몇 년을 묵혀놓는 전략도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육교 앞에 이렇게 육교 앞에 있는 건물들은 항상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이 요거를 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절대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년을 사놔가지고 50년 전에 사서 또 20년 전에 사서 높게 팔 수 있다. 어디를 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를 사도 한 년마다 토지 지가 오르고 가격은 조금씩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먼 관점으로 보면 뭐 손해볼 지역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돈을 굴리는 방법에 있어서 중간에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을 놓친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컨설팅 해줬을지도 모르죠. 여기가 굉장히 뜬다. 여기 하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근에 지금 5천짜리가 나와 있대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40평이니까 20억 달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래도 4억 차이가 나잖아요. 5억 정도가. 그래서 돈으로 차이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근에 제가 20평짜리로 나온 거 봤어요. 아까 물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20평짜리가 22평인가? 그거 20평 정도 됐나? 토지는 13평, 14평밖에 안 되는데 1, 2층짜리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가 매물로 나와 있더군요. 제가 아까 대충 받아 적다 말하는데 한 7억, 8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평당 4천 정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높대. 수익성이 떨어진다. 원래 제가 그랬잖아요. 연예인들이 그 꼭 상가를 사면은 대출을 안 끼다 보니까 수익률이 거의 바닥이에요. 그때 그 나온 게 누구지? 고소용 빌딩도 그렇고 전지현 빌딩도 그렇고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야 수익률이야 뭐 상관이 없는 거겠습니다만은 그 돈을 가지고 몇 배를 더 튀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자, 대출을 활용한 방법이 현실성이 있고 상가는 반드시 수익률을 근간으로 해서 봐야 되고 상가를 주택 묻어놓듯이 이렇게 수익률을 배제한 상태에서 주택을
허름한 주택을 사서 장기간 묻어놓는 방식, 마치 전세로 빼놓고 묻어놓는 그 방식을 잘못 섞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가는 첫째, 수익률 개념에서 구입하시는 게 훨씬 타당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별로다. 하지만 오래오래 붙들고 있으면은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14억 3천 중에서 본인이 예를 들면은 50%만 대출을 낀다라고 하면은 7억 정도가 대출이라고 하고 상가니까 5%대라고 하면은 7호 35, 3,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 걷어들이는 월세의 90%가 전부 다 융자 갚는다라고 없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실제로 회수되는 보증금이 3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거 없다라고 보고 실제로 내 돈은 현금이 8억 이상 들어가 버리는데 8억 투자해가지고 벌 수 있는 소득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7억 기준으로 대출 받고 5%면은 3,500이니까 월 300씩 나간다고 보면은 이 사람이 한 70만 원 버는 거네. 8억 투자해서. 그 짓을 뭐하러 합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초보자들은. 아닌데 어떻게 70명이 붙냐? 원래 그래요. 공무원도 100대 1입니다. 그래서 된 사람이 1명이고 안 된 놈이 99명입니다. 그런 거죠. 오히려 안 되는 경우, 안 좋은 거를 잘 모아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많이 응찰한다고 해서 그게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좀 많았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